우리 경제의 좀 미래 전망이 좀 어둡다. 이걸 이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찬반 양론도 달라지고 해법도 굉장히 크게 달라지는 것 같아서 네. 이제 통시적으로 좀 거시적으로 그 말씀을 좀 여쭙고 싶어서 그러니까 요청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7월 초에 그 일본 정부가 네, 소위 전략 물자에 대한 네. 대한 수출 절차를 네, 기존의 포괄적 수출 허가제도에서 네, 계약별로 심사를 해서 허가하는 개별 허가제로 바꾸는 네, 그런 조치를 지금 이제 취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세 개 소재에 관해서는 즉시 시행을 하고 네, 나머지에 대해서는 정량 개정 절차를 거쳐서 네, 아시아에서는 한국에만 유일하게 부여하던 그러한 포괄 허가 제도의 그 혜택을 없애겠다. 네. 그게 일본 정부의 주장입니다. 네, 이 한국의 전략 물자 통제에 뭐좀 좋지 않은 일이 있었고 또 신뢰가 무너졌고 뭐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리고 네. 3년간 협의가 없었다. 네, 뭐 이런 점들을 들었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네, 전혀 이제 일본이 한 7, 8개월 기다렸는데 작년 네. 10월 말 이후에 예, 예, 진전이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음, 어떤 일종의 한국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한 압력을 좀 이렇게 가하기 위해서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 네. 하는 게 저 개인적인 관측이에요. 네, 물론 그 조치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에는 3년간 포괄적으로 허가를 줬으니까 네, 그런 그 소재를 우리가 수입하는데 네, 별 문제가 없었어요. 네네. 절차상으로. 그런데 이거를 계약별로 하게 되면은 그 3개월 내에 해주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3개월 내에 맨 마지막 시점에 해줄 수도 있고 또 3개월이 돼서 안 되겠다. 서류가 미비됐으니까 다시 보완하라 하면은 4개월 될 수도 5개월 될 수 있는 거죠. 이론상으로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네, 조달 관계가. 그러니까 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지금 여러 가지 세계 물자 지금 지정을 했습니다만 그 세계 물자 가운데 불화수소의 에칭가스라고 하는 거에 네, 가장 고순도는 아마 삼성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소위 비메모리 반도체인 파운드리에 네, 결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파운드리는 다른 거는 제품을 생산해 DRAM 같은 거 생산해 놓고 그거를 그냥 사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비메모리는 뭐냐면 주문자의 필요에 의해서 니즈에 의해서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네. 주문자가 어떤 게 필요하다 하면 그거에 맞춰서 딱 시간 맞춰서 딱 줘야지 돼요. 네, 그러니까 공급에 불안정성이 생기면 절대 하기 어려운 사업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타격이 있을 수 있는. 네, 예? 네. 그건 이제 뭐 지금부터 운영하기 나름이겠죠. 일본이. 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그런 아주 우리 산업계의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거죠. 네, 그러고 지금 전략물자가 한 1100개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네, 1100개 전략물자로 소위 이 포괄 허가제에서 개별 허가제로 와일리스트에서 빠지면서 가게 되면 네,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사실 일본의 부품, 소재, 장치를 들여다가 네, 중간재를 만들어서 중국에도 수출하고 뭐 미국에도 수출하고 유럽에도 수출해서 네, 우리가 무역 국자를 이렇게 내온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무역에서 우리 경제를 발전시켜 왔고, 네, 근데 거기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것이 이 강제징용 문제만으로 한 것이냐, 네, 아니면은 한국 경제의 어떤 의도적인 것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냐는 거는 네, 명확히 딱 끊을 수는 없어요. 네, 그
그러한 이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잠재적인 가능성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강제징용 문제 때문에 생긴 거지만 네. 의도와는 달리 우리 경제 전반에 상당한 타격을 주는 걸로 발전할 소지가 있는 거죠. 네. 어. 이제 장기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문제가 지금 강제징용 문제가 한일 간에 네. 어떤 방식으로 지금 발전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네. 예를 들면 지금 강제징용의 저 대법원 판결에서 이긴 원고가 네. 주식 네. 내지는 특허권을 지금 압류해 놨잖아요. 네. 이게 지금 현금화 절차에 들어갔어요. 네. 근데 지금 관측은 연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네. 이게 팔려서 현금화가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일본 기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가잖아요. 네. 자, 일본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일본은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작년 연말부터 계속 공언해 왔기 때문에 네. 그 조치에 들어가요. 비자 문제, 네. 그다음에 농수산품 검역에 따른 뭐 아니면 그리고 관세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검토 대상에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애들이 검토를 해놓은 대상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일본이 그러한 보복 조치, 대응 조치를 취하면 한국도 그거에 따라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거예요. 지금 나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내가 보기엔 그래요. 그리고 국민 감정도 이거 뭐 엄청나게 이제 격앙이 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지금 계속 감정이 나빠지면서 상승되고 네. 그 상승이 돼서 이게 폭발하면 네. 되돌아오기가 힘들어요. 즉 되돌아올 수 있는 지점을 넘어서기 전에 문제 해결을 해야죠. 네. 현실적으로는 일본이 왜 그러냐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 옳지 않은 조치, 네. 즉 외교 사안에 대해서 경제 압력을 가하는 네. 이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정당화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네. 그러니까 정당화하기 위해서 변명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네. 네. 그렇지만 실제 숨긴 의도는 뭐냐면 이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 즉 그 본질적인 문제 그리고 일종의 원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원점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진전이 없으면 네. 이거는 계속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인이 되는 문제를 그렇지 형식만 따지면 안 된다 이거죠. 네. 이건 왜 이거하고 별개 것인데 왜 이거 갖고 그러느냐? 그 말은 맞는 거지. 네. 그렇지만 그런다고 해서 해결이 되냐 이거. 이게 해결이 돼야 이게 해결이 되니까 연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 예. 그건 뭐 일본의 야당도 그렇게 하고 일본의 언론도 그러고 다 그렇게 하는데 일본 정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순간에 WTO 룰에 어긋나니까. 네. 명분이 없고. 아니 명분도 없지만 네. WTO 룰에 어긋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자유무역을 주창한 일본의 근본 그 입장, 이 가치에 저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을 못하는 거죠. 이건 별개로 한 거다라고 자꾸 얘기하지만 실제 내막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인이 되는 해결하는데, 문제를 예. 우리가 하면서 지금 나와 있는 이 조치의 부당성을 계속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이 조치를 확산시키지 말라라는 걸 해야죠. 허가를 신청해 놓고 있거든요. 네. 그걸 제대로 내주면 돼요. 아, 통관 절차를. 통과를 제대로 해주면 돼요. 네. 왜냐하면 일부 재고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한 관건이고 네. 또 하나는 전체로 이제 한국을 백색 리스트에서 빼버리면 네. 그러면 이제 우리 1,100여 개의 전략 물자가 다 통제를 그 새로운 통제 시스템을 받게 되니까 네.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번에 한 세계가 우리가 대일 의존도가 가장 높은 거, 네. 또 한국의 경제 가장 비중이 높은 반도체, 올레드 이런 거에 관련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 뒤는 이제 조금씩 비중이 떨어지는 거죠. 네. 대외 의존, 그러니까 일본 의존도도 낮고 또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고 그런 걸로 이제 올라가는 건데 어쨌든 막아야죠 이거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 이렇게 있으면 네. 업스트림 위 상류는 일본, 뭐 미국, 독일, 네. 이게 업스트림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는 미드스트림이에요. 중류에 있다고. 네. 그리고 하류에 이제 뭐 어셈블리하는 뭐 중국, 베트남 네. 이런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중국 뭐 여기 업스트림에 있는 것도 있지만 네. 그렇죠. 세계 가치 사슬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드스트림은 업스트림에 의존하고 다운스트림은 미드스트림에 의존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일 의존도 우리 훨씬 높아요. 네.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지금 7천억 불이 된 거예요. 누적 무역 적자가 대일 7천억. 무역. 대일 무역 적자가 누적 적자가 7천억 불이에요. 지금. 네. 그래 한해 대강 요즘은 240억, 50억 불씩 적자가 나요. 4년이면 1,000억 불이에요. 네. 그러니까 금방 바뀌어요. 그런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도 우리가 이제 미드스트림에서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일본이 그걸 문제 삼음으로 인해서 네. 전 세계도 그렇게 파급됐다라는 것을 오히려 네.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니 그래서 WTO 제소를 해야죠. 네. 우리가. WTO 제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해야죠. 거고. 그거는 네. 왜 그러냐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야 합니다. 왜 네. 그러냐면 우리는 무역 국가예요. 네. 대한민국 경제는 다른 어떤 OECD 국가보다도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예요. 네. 이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네. 자유무역이라는 가치는 국가 생존에 관련되는 거예요. 네. 국가 생존에 관련된 어떤 법익 침해가 일어났는데 입 다물고 있어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더라도 가야지 돼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외교 문제를 통상에 연결시켜서 하는 건 안 된다. 네. 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기 위해서는 WTO는 가야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질적인 그거는 문제인 다른 거 하죠. 네, 그 문제는 또 같이 해야죠. 네,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네. 투트랙이라기보다는 네. 사안이 복잡하면 다 그거별로 다 대응을 다 해야 하는 거예요. 네. 대응은 다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우선 강제징용이고 네, 그다음에 저 한일 간에 저걸 해서 더 이상 확전되지 않도록 하고 네. 그다음에 이 문제는 계속 있으니까 WTO에 가자고 해서 가는 거고. 네. 그렇게 우리 정부가 총체적으로 대응을 해야 이 그렇죠. 문제가 이제 풀릴 수 있다. 그렇죠. 당리 당략을 초월해서 대한민국 국가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 갖고 해야죠. 네. 이거 뭐 어떤 이념이나 이런 거에 해갖고서는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지는데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런 괘씸한 일본에 대해서 네.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의도에 말리지 않기 위해서 침묵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네. 뭐 의병이라도 일으켜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고 냉정하게 네.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생겼냐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65년에 국교 정상화를 하고 네. 거기에서 청구권 협정을 체결하고 네. 청구권 협정에서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해서 했다고 한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 2018년 10월 30일까지예요. 네. 그런데 대법원 그거에 판결 관하는 나온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네? 그랬으면은 정부도 자기 입장이 대법원이 뭐 대법원 판결 존중한다는 것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상권 분립이다라고 해서 뭐. 아니 상권 분립은 좋지만 네. 대법원의 판결은 판결대로 존중해야겠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1965년부터 2018년까지 견제한 54년간 견제해온 입장은 어디로 날아간 거예요? 응?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해석한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 삼권 분립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65년 협정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의 의무를 일종의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대법원이 넘어서는 판결을 했다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가가 부담하는 어떤 법적 의무나 이런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내 법적으로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네. 국제적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네. 국가 내
행정, 입법, 사법의 입장이 다르더라도 국가 네. 전체로는 하나예요. 음. 책임의 주체는 국가예요. 네. 네? 음.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이 모순을 네. 2018년 10월 30일로 전혀 상반된 입장이 나온 것에 대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죠. 네. 정부 차원에서. 당연하죠. 그냥 사법부 판결만 존중한다고 그러면 쉽죠. 그렇지만 왜 한일 간의 외교 분쟁이 지금 이렇게 격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해결해야잖아요. 대사님이 보실 때는 우리 정부가 이제 어떻게 그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좋을지. 그거는 뭐 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일본은 65년 협정에 따라서 해결됐다는 입장. 네. 그게 대한민국 정부 입장하고 기존의 입장이에요. 네. 네. 그다음에 우리는 대법원 판결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절충해야지 돼. 상호 모순되는 거를. 타협점을 찾아야겠죠. 네. 근데 한국 정부, 일본 정부에서 가장 중시하는 건 뭐냐면 65년 당시에 한국 정부에 무상 3억 주고 유상 2억 주고 뱅크론 3억 줘서 그거에 의해서 청구권을 해결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한국 정부는 1975년, 2007년 두 번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첫 번째는 94억 원, 두 번째는 약 6천 한 200억 원 정도의 7만 명에게 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하니까 일본 기업이 필수죠. 네.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한테 청구권 자금을 줬으니까 거기에 필수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정부가 그걸 피해자한테 다 준 게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경제개발 자금으로 쓴 거 아니에요. 네. 그 경제개발 자금으로 썼을 때 가장 많이 혜택을 본 게 포스코, 고속도로 만들 때 썼으니까 도로공사, 뭐 등등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한 주체가 될 것이고, 그래서 정부 청구권 자금을 받은 한국 기업, 그다음에 이번에 강제동원을 해서 실제 강제동원으로 이익을 받던 일본 기업, 그리고 재판에서 패한 피고, 네. 이 3자가 돈을 내 가지고 이 재판에서 이긴 원고 내지는 앞으로 나올 원고에 보상을 해준다. 그 방법이 가장 외교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타협을 하는 거예요. 1965년에도 그렇게 했어요. 왜? 일본은 식민지 지배가 합법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배상할 조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불법이다. 거기에 따른 배상하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는 전쟁 당사국이 아니고 식민지 피해 당사국이에요. 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우리 못 들어갔잖아요. 승전국이 아니니까. 아니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들어갔고, 네? 거긴 식민지로서 승전국이었으니까. 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식민지배 합법 불법의 입장이 다르니까 네. 타협안으로 소위 임의 무효라는 법률적으로는 터무니없는 왜? 무효라는 거는 from the beginning 무효인 거예요. 네. 그 효과가 원인 무효인 거죠. 원인 원래는. 무효인 거죠. 그때 원래라는 거니까 임의 무효라고 하니까 이 지금 임의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일본 정부는 1965년 협정 체결 이후에 옛날에 체결한 조약이 효력이 상실된다. 일종의 취소와 같은 걸 주장하고 네. 우리는 널앤보이드의 무효만 갖고 처음부터 그건 무효였다. 따라 식민지배는 불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한 덮은 조항을 거예요. 가지고. 네. 한 조항 갖고 덮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불법인지 합법인지 그 조항만 갖고는 몰라. 예? 그렇게 해서 54년을 가져왔는데 대법원 판결에서 뒤집은 거예요. 네. 불법이다. 그러면 이거를 예컨대 뭐 우리 일본은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어? 그리고 중재에 간다? 중재에 가서 만약에 이게 식민지 지배가
합법이다. 나오면 대한민국 국민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타결해놓은 거를 사법이 건드리면 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법은 그러거나 옳고 그름, 네. 옳고 그름이거나 합법이거나 불법이거나밖에 없어요. 네, 중간이 없잖아요. 네. 어? 그러니까 외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외교는 이 일종의 애매모호한 표현을 통해서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외교 아니에요. 네. 네? 국민들의 네. 어떤 일본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민족 감정이나 또 일본이 정당하게 그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뭐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니, 식민 지배 사과를 몇 번을 했는데요. 예. 보세요. 예. 무라야마 다마 1995년, 네. 고노다마 그건 군대 위안부에 관한 거 1993년. 네. 그 다음에 2010년 칸 총리 담화. 칸 총리 담화 있는 거 아세요? 네. 잘 모르시죠? 네. 2010년에요. 한번 문안 읽어보세요. 네. 사과했는지 안 했는지 음. 그거 갖고 판단해 보세요. 그거 말고도 많아요. 어? 그리고 예컨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한테 사과 안 했다? 역대 총리들이 편지를 다 보냈는데. 예? 일본 총리들이요. 그럼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진정성이 없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네. 일본 정부 차원에서 한 거가 있으면 그건 몰라요. 내부에 들어가기 전에 저게 뭐 진짜 참여하고 뭐하고 하는 마음이 생긴지 어떻게 알겠어요. 네. 그렇지만 형식적으로는 일본 총리 이름으로 돼 있고 네. 또 총리 담화로 돼 있고 서한의로 돼 있고 또 언제 가도 우리는 만족이 안 되죠. 네. 그렇지만 적정선에서 그건 끝내야지. 그걸 계속 사과하라 하면 상대방도 지치고 피곤해지고 일종의 피로증이 생겨요. 네. 그래서 지금 일본 사회에서는 사실은 한국인들의 과거사에 대한 그거에 좀 피로증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일본이 진짜 식민 지배를 잘못해서 사과한다 뭐 이런 것이 조금 더 높아지면 좋겠지만 네. 그거 조금 더 높아지기 위해서 그 과거사 가지고 싸우는 동안에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놓친다 그러면 네. 그것이 과연 옳은 거냐 이거예요. 네. 네? 왜 베트남이 그렇게 전쟁을 미국하고 말이에요. 네이팜탄이니 말이에요. 고엽제로 그렇게 저걸 하면서도 미국하고 화해하고 나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네. 네. 그러니까 않은 건 잊지 않는 거고 네. 피해자가 관용을 보이고 가해자가 반성과 사죄를 하고 이게 합쳐져서 역사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는 언제까지나 그냥 일본에게 그냥 계속 사과하라 할 거냐 이거예요. 전후 세대인데. 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인들에게 역사 교육을 시키고 제대로 된 역사를 알아서 역사 교훈으로 삼게끔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노력은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오히려 뭐 교과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잠깐 네. 반짝 반짝하고 항의하고 말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역사 공동 연구도 해야지 되고 네. 공동 교과서 제작도 해봐야지 되고 네. 서로 의견이 다르면 의견이 다른 대로 써놓으면 일본 애들이 한국에서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 정도도 알 거 아니에요. 그냥 없이 일본 것만 가르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알잖아요. 우리는 피해자로서 어떤 면에서는 도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네. 그 도덕적 정당성에서 나오는 우위 네.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네. 우리가 뭐 한일 간에 국력 격차라는 건 뻔한데 네. 예? 그런 거라도 자존심 그런 거라도 갖고 네. 한일 관계를 꾸려나가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지금은 거의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 도덕적 우월성마저. 왜 그러냐면 약속 안 지킨다, 법 안 지킨다 이렇게 나오니까 일본 애들이. 우리 일본이 공세잖아요. 54년 동안에요. 과거사 가지고 일본이 한국을 공세적으로 몰아붙인 건 처음이에요. 이번이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위안부 합의하고 이거하고 두 세 번. 그 전에는 없었어요. 못한 게 아니라 네. 했는데 우리가 응답을 안 했지. 그건 객관적으로 얘기해야지. 네. 그렇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항의를 해왔지만 항의를 해왔지만 한국은 아무런 저걸 안 했잖아요. 네.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밖에 얘기 안 했잖아요. 네. 그러고서는 음. G20 회담이 가까워지니까 음. 이자가 해결하자. 한일 양국 기업이 하자는 안을 6월 중순에 네. 일본에 던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한국 정부가 정부가 빠져 빠져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는 뭐 가망도 없구나 하고서는 음. 7월 조치로 갔을 가능성이 좀 있다 이거죠. 네. 그건 뭐 꼭 그렇다고는 뭐 네. 인과관계를 뭐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입증하기는 어렵죠. 네. 그렇지만은 지금 8개월이 됐는데 뭐 예를 들면 처음에 판결이 나오니까 총리실에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검토해서 하겠다. 네. 1월 달 되니까 뭐 3자안을 만들어서 청와대 올렸는데 대변인이 비상식적이다 해갖고 걷어찼고 그다음엔 아무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다가 6월 중순에 그 안티밀인 거 아니에요 한국이.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전혀 얘기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지금 참의원 선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그 말이 맞죠. 이 일본의 조치가 네. 참의원 선거 때문에 조금 앞당겨질 가능성은 있지만 네. 중요한 거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결하기 위한 그렇지 네. 우리의 어떤 진지한 노력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네. 그렇게 쉽게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한국인들은 음. 의견이 다르면은 수시로 다퉈요. 네. 수시로 화해해요. 음. 일본인들은요 안 싸웁니다. 근데 일본은 싸우면 끝이에요. 관계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를 않는 대신에 싸우면 엄청나게 싸우는 거예요. 부자 간에 안 봐요. 그러니까 일본이 과거사 관련해서 굉장히 하여튼 그동안 불만이 누적되어 온 거예요. 네. 예. 우리가 그렇게 일본 입장을 배려하면서까지 협상을 해야 되느냐? 아니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라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을 알아야죠. 알아야. 알아야죠. 네. 아니 왜 화가 났는지. 그럼 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그게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예. 예. 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내놓을 해결 방안도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네. 원인을 달리 짓고 있다면 처방도 달리 나와요. 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게 네. 특사 문제나 이렇게 원샷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듯한 그게 뭐냐면요. 네. 특사라는 거는 네. 수단입니다. 네. 대화의 물꼬를 트는 예. 네. 실체가 없으면 수단은 부수적인 거예요. 네. 문제는 해결 방안에 관해서 상당히 내용이 있고 그럴듯하고 상대방과 협의 가능한 안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지 되니까 일본은 니들이 만들면 우리가 논의한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자기들이 만들 수도 없죠, 일본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을 제대로 된 안을 만들어서 일본과 협의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네. 그거를 어떻게 전달하고 어떤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것이냐는 건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문제다. 특사는 뭐 특사가 가도 되고 특사가 아닌 우리 외교 채널 이용해도 괜찮아요. 네. 그런데 이제 특사라고 그러면은 좋은 건 뭐냐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네. 지금 외교 채널은 힘이 없어요. 네. 그 톱 레벨을 이어줄 사람이 특사가 있으면 훨씬 쉬운 거죠. 네. 단일 생겼을 감정이라는 것도요. 네. 실체가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네. 일본의 행태에 대한 반감 반감. 그 자체가 반일 감정이라고 과연 할 수 있느냐? 네. 왜 그러냐면 기분이 나쁜 것일 수 있는 기분이 거죠. 나쁜 것일 수도 있고 또 네. 하나 네. 저건 뭐냐면 그런 걸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나쁨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네. 어느 쪽을 욕할 것 같아요. 꼭 일본만 욕하지 않아요. 왜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에 대한 반감도 있다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중요한 거는 정부가 좀 리더십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야지 돼요. 맨날 여론만 보면은 그거 뭐 여론대로 하면은 정치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예?
물론 민주주의 국가니까 여론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죠. 네. 그렇지만 여론이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가공적이고 픽션에 가까워요. 예, 조작될 수도 있고 잘못 이해될 수도 있고 네. 또 호도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여론을 이끌어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여론을 반영할 때도 있고 그건 뭐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뭐 우리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반감에 의존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전혀 문제의 해결 방안이 아니에요. 반일 감정이 아니라 국익적 관점에서 접근해서 그럼요. 풀어가야 된다. 그럼요. 네. 예, 사람 사는 세상이랑 똑같아요. 네. 외교도. 네. 어? 그러니까 뭐 먼저 자기가 노력을 해야 네. 옆에서도 도와주는 거예요. 네. 자기가 뭐 별 적이 없으면 그거 갖다 어떻게 하겠어요? 못해요. 알겠습니다.